자, 토론과 논증 정리해 봅시다. 논제라는 거는 토론의 주제이다. 이거는 설명 방법이 뭐야? 정의가 되겠지. 쟁점은 뭐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는 지점이다. 의견이 나누는 지점이다. 논제 종류는 이거는 좀 정확히 알아줘야 돼. 사실, 가치, 정책 논제. 사실 논제에 예, 가치 논제에 예, 정책 논제에 예. 이것들 알아야 되고, 사실 논제는 참 거짓을 다루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참이냐, 거짓이냐 다루는 거고요. 이거는 가치 논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응?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야? 그게 맞는 소리냐, 옳은 소리냐, 틀린 소리냐. 이거 따지는 거죠. 정책 논제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와 그거의 해결 방안에 대한 거야.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설탕세는 뭐야?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되겠죠.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찬성하는 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대하는 데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논술, 진술을 할 때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긍정의 평서문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술, 논제 진술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건 뭐야? 현재의 상태를 어떤 거로 바꾸는 방향. 현재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 이럽니다. 논증이라는 거는 증명하는 거지. 이 증자가 증명할 때 증자는 증명하거나 설득을 하는데 자신의 주장이 맞다, 참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거다. 논증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가서요. 왜 중요하냐? 뒤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가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아마 잘 못 쓸 거예요. 자, 요거 가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유가 부족합니다. 나가 부족한 건 뭐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셔야 돼.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유하고 근거가 뭐하고 뭐가 이유하고 근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유가 잘못됐고요. 이거는 근거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 근데 부족한 부분이 이거는 이유고요. 이거는 근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은 틀리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따 설명해 줄게요. 추가할 부분, 추가해야 될 내용, 이유가 부족하니까 그 이유를 써야 되겠지. 이게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겠어요? 근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진술입니다. 이유는 진술인데요. 이거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근거는요. 증거예요. 객관적인 자료예요. 객관적인 자료인데 얘는 이거와 이거를 뒷받침해 줘요. 자, 그러니까
주장하고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주장은 이유는 진술인데 주장을 뭐야? 뒷받침해 주고요. 근거는요. 이유와 주장을 각각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객관적인 자료다. 요것도 정확히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뭐 논쟁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정책 토론에서 중요한 단어 문제하고 해결 방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고려할 상황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부작용은 없느냐, 요거 두 개를 고려해야 된다. 역시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정책 토론의 목적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정점을 찬반으로 나누어서 따져보는 것이 정책 토론의 목적이다. 그럼 입증 책임의 개념은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고요. 여기 증자잖아요.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역할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럼 반대에는 뭐 해야 돼? 반박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반박하는 데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 왜 했어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요? 찬성 쪽에 있고요. 검토하고 반박하는 건 누구야? 반대쪽의 역할이야. 역시 지문에 이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필수 쟁점은 필수라는 거 뭐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첫 번째 입론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맨 처음 입론에서 필수 쟁점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짚어야 할 게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그러면 필수 쟁점은 뭐냐?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뭐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쟁점이고요. 그럼 반대쪽은 얘는 심각하다고 했으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찬성 측이 제시한 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필수 쟁점입니다. 다시 한번 필수 쟁점이 왜 꼭 언급이 돼야 돼요?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럽니다. 그 다음 이 비용과 이익 쟁점이죠. 그런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는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커야 그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논증 구성 봅시다.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근거. 아까 주장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 진술이고요. 근거는 뭐야?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지. 그러면은 왜 이런 대책이 필요하냐? 이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뭐냐? 요 객관적인 자료가 이만큼이다. 이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근거는 이유와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이거는 이거 토론 자체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교차 조사 방식 토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CEDA 방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찬성이 몇 명? 2명. 반대가 몇 명? 2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각각 한 명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입론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반박도 한 번씩 해요. 각각. 또 요것도 입론, 반대 신문, 반박 각각 몇 회씩 1회씩 하게 되는 게 교차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 똑같은 거는 교차 조사 방식 토론이고 CDA 방식 토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시작이지. 3회자는 뭐야? 토론의 논제와 배경을 제시를 하죠. 설탕서의 개념 뭐야? 뭐에 따라서 당 함유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부과한다. 그건 뭐냐면은 당 함유량이 높으면은 비율을 더 높게, 낮으면은 더 낮게 해준다는 거겠죠. 자, 문제는 건강 문제가 찬성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심각성은 뭐냐? 각종 질병의 발생 원인을 높인다. 그래서 근거를 낸다. 근거는 뭐야?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뭐야? 권위 있는 기관들이죠. 권위 있는 기관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하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설탕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설탕세를 도입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식품 제조업체는 당을 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하다는 건 뭐야? 쉽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자가 쉬울 이자라고 그랬어. 원래 바꿀 역이기도 하는데요. 쉬울 이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 들어가는 말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쉽다. 그래서 법제화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당 섭취 뭐를 요 당 함유량을 지금 현재 법에서는 뭐야? 식품에 표시하게 돼 있잖아. 그럼 표시하게 된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면 되니까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찬성이니까 당연히 이익이 높다고 하겠죠. 그럼 이익이 국민 건강이 좋아지고요. 가정경제하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이거 순서 알아달라고 했죠. 찬성일이 입론하죠. 그 다음에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반대 1이 입론을 하죠.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좀 알아줘야 된다.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5번째까지는 좀 알자. 내가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반대 1이 입론하고 여기 이제 지문에 있으니까 찬성 1이 반대 신문하고요. 찬성 1이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찬성 2가 입론을 하죠. 입론. 그러면 이제 각각 한 번씩 했다고 하니까 얘는 반대 신문 한 번 했잖아. 그러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하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 1이 입론했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반대 2가 입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한 5번째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써져 있으니까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그럼 반대 신문 뭐냐?
너 인과관계가 있니? 그러면 허점을 지적하려고 한 거다. 입증할 수 있냐? 인과관계를. 그 다음에 설탕수의 실효성이 있냐? 해결 방안에 문제점 는다. 그럼 계속 이 사람이 일관된 거요. 찬성 쪽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반대쪽은 세금을 매기는 거지. 근데 반대는 뭐냐면은 교육이나 홍보가 바른다. 그냥 교육이나 홍보로도 충분해요. 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입장차 정확히 하자. 찬성은 세금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자. 반대는 뭐야? 아니야. 세금 안 내도 교육과 홍보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야? 찬성 1에서 뭐야? 교육이나 홍보가 효과적이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대 1의 입론 보자. 당 섭취가 질병만성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 말고도요. 요거가 있어요. 꼭 당 섭취만 질병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요런 것이 비만의 원인이에요. 또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 거다. 그런데 요게 뭐예요? 여기에서 당뇨병은 요게 아닙니다. 요런 병이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야? 근거를 이야기했다 안 했다? 여기서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뭐야? 근거가 부족하다. 요겁니다. 근거가 부족하니까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를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지문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라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신력 기관의 연구를 근거로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나올 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별은 요거 3개 정도. 요 주장이 뭐가 근거가 부족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학교 내 탄소는 음료 자판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당류를 표시하고 있다. 이 당류 표시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용이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당류, 당함유량을 표시를 했으니까 즉시 시행할 수 있어요. 이미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사례 보니까 영양성분에 따라 색을 구분해서 해보니까 빨간색이 뭐야?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탄의 음료죠. 그것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든 건 뭐야? 공고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맞아요. 아니 미국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공고해도 그게 감소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 해결 방안은 실행이 어렵다. 세금 부과가 어렵다. 그 다음에 사회적 뭐가 있다?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이 여기 비용이 더 많이 비용이 크다는 주장을 하겠죠.
오히려 저렴한 과당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이게 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저렴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하고 이거를 섭취하게 된다. 오히려. 그럼 건강에 더 나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해요. 그거 뭐냐면은 자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겠어요? 제조업체에다가 부과를 하겠지. 세금을 제조업체에 정부에서 부과를 하면은 얘네들은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한다는 거야. 소비자에게 세금을 뭐한다? 전가한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한 100원쯤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방법은 뭐야? 가격을 100원 더 올리면 되잖아.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소비자한테 받아버리는 거야. 100원을. 그게 이제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증가가 되는 거다. 세금 너희들 내라 그러면은 이거 다 소비자한테 내라고 전가를 시켜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찬성 1에 반대 한번 봅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한 질문이야. 당 섭취에 대한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찬성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항목도 있다. 이게 요거만에 항목도 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주 요인이 설탕만이 아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소금 같은 것도 있다. 나트륨. 그 다음에 권고가 효과가 없었다. 고 그러는데 세금 부과 이거 찬성 1이지. 이거 선생님이 지문을 안 보고 해가지고 자 이거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인용한 자료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1이 당 섭취에 대한 항목도 있다. 그런데 역시 반대 1의 주장이야. 건강을 해하는 주요인이 설탕이 아니다. 설탕만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찬성 1의 이거는 이제 찬성 1이고요. 찬성 1의 주장은 자 자꾸 반대쪽에서는 뭐로 하고 있어? 반대쪽에서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공고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고가 효과가 없었다고 찬성 1은 주장하는 거고 그러므로 세금 부과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반대 1에서는 미국 사례를 보면 공고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찬성 2의 입론 봅시다.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 국가의 역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국가의 역할 이게 땡땡을 선생님이 안 했네. 뭐야?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맡기고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뭐가 하는 거? 공고만 하는 거는 뭐야?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자, 요 대목도 조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공고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문제 해결은 니네들이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그러면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설탕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반대 1의 반대 신문은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설탕만 비만하고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이냐? 설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설탕만이 비만의 원인이 아님을 찬성 쪽이 인정하도록 하는 증언이에요. 나트륨 뭐 많잖아. 운동 부족 앞에서처럼. 그런데 이제 찬성 1은 설탕뿐 아니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또 다시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이거는 뭐하고 설탕세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비만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뭐야? 비만이 설탕만 원인이냐? 나트륨도 원인이다. 그러면은 찬성이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하면은 나중에 소금세도 너희 도입할 거 아니야. 나트륨이 소금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세금 매길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2의 입론 봅시다. 심사가지 가는 거 아니라 심가가지 않다. 반대 2의 입론은 그러니까 항상 찬성은 뭐라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그럼 반대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찬성은 시급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심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했던 뭐지? 서민 부담, 세금을 전가시켜버리는 세금 부담 이렇게 되지.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킬 거고요. 전가시킬 거고 오히려 인근 국가에서 구매해가지고 자국 산업은 위축이 되고요. 고용은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덴마크에서 사실은 덴마크의 예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덴마크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가 없잖아요. 지금 위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생님 의견은 그렇다는 거야. 여기 지문에서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유럽이니까 바로 옆에 다른 나라들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덴마크에서 세금을 도입을 했더니 오히려 인근 국가, 옆에 가까운 국가에서 당을 구매를 하는 거야. 그 당 관련 식품을. 그러니까 국내 산업은 위축이 되고 자국 거는 안 사잖아.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산업이 위축이 되면 고용 감소가 되는 이런 안 좋은 예도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찬성이에 반드시 어머 소비자에게 니네가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니네가 주장하는 건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기업장에서는 손해부담을 하려고 안 할 거다. 그럼 가격을 인상하거나 용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부담이 들겠다. 그러면은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은 뭐하니? 당 함유량을 줄일 거 아니야. 이걸 줄이면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찬성 쪽 입장이죠. 무조건 당 함유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이거는 반대쪽 입장이죠. 자, 마지막
이제 반박으로 들어간다 했죠. 반대 신문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다? 반박이다. 이랬어요. 규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냐?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외 부작용 사례, 아까 앞에도 나왔죠. 덴마크하고 멕시코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또 이시 보고서 이거는 뭐야? 예를 들었지. 그럼 어디? 덴마크, 멕시코 이시 보고서에 이런 게 있다. 오히려 더 해로운 성분 뭐야? 저렴한 걸. 아까 무슨 이야기 했지? 앞쪽에서 요거 저렴한 가당식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가 소비가 오히려 증가돼 버릴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면 찬성 1의 반박은 설탕세 부과의 효과는 뭐야?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요. 그러면은 질병이 발생 안 되면은 뭐 발생하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당신들도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냐.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쪽 부분은 좀 보충이 필요한 것 같네. 여기는 이건 시기상조의 뜻이 이거죠. 그러면은 너희도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너희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는데 그럼 시기상조라는 거는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너희도 도입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도입하지 말고 나중에 비만율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도입해야 된다고 너희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래 건강 문제는 미리 뭐 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뭐 외우는 거 아니잖아.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쪽 부분에서 뭐라고? 반대쪽에서 너희도 시기상조, 설탕세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은 비만율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도입해야 된다고 너희도 인정한 거 아니니? 그런데 미래 건강 문제는 예방을 해야 돼. 나중에 비만율이 일정 수준 올라가가지고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뭐 해야 돼? 예방해야 되니까 설탕세를 도입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의 반박 봅시다.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누구한테? 서민한테 넘기는 행위다.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개인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세금을 통해 해결하는 거는 근데 이제 반박이죠. 사회적 문제를 두고 서민 책임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연쇄적으로 설탕세, 소금세. 아니 너희가 설탕세 나중에 주장을 하면 소금세도 또 거둘 거 아니니. 세금이 이렇게 하나 둘씩 늘어나면은 서민 경제 안 좋아지고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기업이 수익 감소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래서 뭐 한다? 부작용과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대안은 항상 뭐야? 홍보, 교육 이렇게 되죠. 공고, 홍보, 교육. 그 다음에 과도한 당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이러는 것이다. 찬성 2의 반박.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야? 나중에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거다. 세금 부과는 국민에 대한 압박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찬성적 입장 이야기지. 이거는 지문에 있으니까. 세금이라는 건 뭐야?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설탕세, 세탁세란다. 부과의 목적이 뭐다?
종합적인 건강 증진 등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 세금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뇨 섭취량이 뭐야? 요 기준을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문 내용은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 좀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지문 안에서 나옵니다. 요거도 지문 안에 있고 요거도 지문 안에 있어요. 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부족하다고.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비만이나 요거가 늘어나고 있다. 요겁니다. 비만이나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지문 안에 있어요. 문제는 지문 안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따로 이쁘게 빼가지고 문제를 낼 게 아니라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